안녕하세요, 여러분. 따뜻한 온라인 건강상담 온담입니다. 걷다가 무릎이 아파 잠시 멈춰서 본 경험이나 계단을 내려갈 때 무릎이 불편했던 경험 한 번쯤 있으셨을 텐데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무릎이 아파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참고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무릎 관절은 우리가 걷고 서고 움직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증상이 반복된다면 정확한 원인과 관리 방법을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무릎 관절염 치료, 관리 방법 등 무릎 관절 건강과 관련된 질문들을 중심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은 무릎 관절 분야를 오랫동안 진료해 오신 강남 베드로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강승백 원장님이십니다. 네, 이거는 관절염 치료의 원칙인데, 관절염은요 초기 증상이나 심하지 않을 때는 그 자기 습관만 고쳐줘도 좋아져요. 라이프 스타일 모디피케이션이라고 해서 생활 습관을 수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부터 시작해서, 그게 뭐냐면 체중 줄이기, 운동 열심히 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습관만 조절해도 좋아지고, 또 경우가 더 심하면은 지팡이 같은 것도 짚을 수 있고, 그다음에 어떤 찜질을 해서 핫팩을 한다든지 이런 걸 해서도 좋아질 수가 있어요. 그럼 더 진행을 하면은 관절염 약도 좀 진통제나 소염제 잠깐 줄 수도 있고, 그보다 더 진행하면 무릎 관절에 같으면 지팡이도 짚어라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또 그다음에 나가면 이제 뭐 관절경도 할 수 있고 연골 주사도 넣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순서대로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반드시 전문의한테 가서 한번 보시고 그런 환자한테 맞게끔 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울러서 하나 덧붙이면요, 이런 여러 가지 이게 피라미드 형태로 돼 있거든요. 꼭대기 가는 건 사람이 적어요. 이 밑에 밑변에 넓은 사람들이 대부분 관절염 환자거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생활 습관 교정, 뭐 운동 이런 거 갖고도 충분히 치료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판단은 확실히 받고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가급적이면은 그런 걸 잘 아시는 전문의한테 가서 보는 것이 효과가 더 좋겠죠. 우선 의사의 솔직한 입장으로 생각할 때는 우선 잘 모르겠다고 대답을 해놓고 얘기하겠습니다. 콘드로친이라는 있어요. FDA에서, 미국 FDA에서 조사를 했더니 플라세보라고 그러죠. 그런 거랑 비교를 했더니 다소 효과가 있을 정도다, 뭐 별 차이 없다, 이렇게 결론을 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써봤더니 도움은 좀 될 수 있다는 그 증거도 있어요. 없다고 할 수가 없거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얘기하면은 어머니 드리려고 비싼 돈 드리고 사갖고 왔다면 사갖고 온 건 드시고 다음부터는 사드지 마세요,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지금의 아주 현명한 답변일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의사 선생님도 하기가 참 어려워요. 일단은 보고 염증이 있거나 그럴 경우에는 일단 관절염 약을 주는 것이 좋아요. 우리 소염 진통제라는 게 그거거든요. 사람들이 자꾸 진통제라만 그러는데 소염이 중요해요. 소염이 염증을 끄는 거거든. 초기에 염증이 있을 때는 약을 쓰는 게 아주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소염제는 드시는 게 좋은데 그걸 어떻게 드시냐,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기준이 있어요. 콩팥이 나쁘거나 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사람한테 잘못 쓰면 문제가 생겨요. 콩팥이 더 나빠진다거나 또는 위 궤양이 있는데 그걸 쓰면 또 나빠지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소염제는 처방약을 먹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타이네롤, 이거는 그 진통제지 소염제는 아니거든. 그래서 그런 것만 먹는 거는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가급적이면, 대한민국은 의료보험이 돼서 굉장히 병원 오기가 편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의사들한테 항상 물어보고 먹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소염 진통제의 부작용으로 제일 큰 게 위궤양이에요. 위에 문제를 일으켜요. 뭐 위표면에 좀 자극을 준다든지, 그리고 위를 쓰리게 한다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요즘에는 이 소염제 줄 때 위 보호제를 같이 주거든요. 그렇게 해서 먹는 것이 중요하고,
또 약과는 상호작용이 있는 게 꽤 있어요. 피를 묽게 하는 약을 쓰는 사람한테는 이게 또 방해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더 악화시킬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혈압약을 먹는 사람하고 진통제를 같이 먹으면 콩팥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보고 먹어야 돼요. 이게 대한민국의 굉장한 지금 문제점이에요. 워낙 의료 접근성이 좋으니까 또 선생님들이 많아서 남이 처방하는 걸 잘 안 보고 처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잘 보지 않고 하다 보니까 하루에도 한 줌씩 먹는 분이 많아요. 배부르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고쳐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느 의사가 한 사람이 지휘를 해줘야 돼요. 다 갖고 오라 그래서 이 약은 언제 먹고 이건 먹지 말고 이거 먹을 때는 반드시 피 검사를 해서 어디가 나쁜지를 점검하고 약을 드시면 좋겠습니다 하는 소위 지휘자가 있어야 돼. 근데 그런 것이 지금 부족해서 항상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시면요 어느 마음에 들고 신뢰가 가는 의사 한 명을 선정해서 그건 주로 이제 이런 큰 병원보다 작은 병원 가정의학과나 어떤 내과 선생님한테 물어보셔서 이걸 지휘를 받는 것을 저는 적극 추천해요. 우선요 베이커시 낭종이라는 말은 베이커라는 사람이 처음 발견해서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게 뭐냐면 무릎 안에서 염증이 생겨요. 무릎 안에 염증이 생기고 압이 높아지면 그 관절막에서 삐져나와요. 관절막이 이렇게 허니에이션이 되는 식으로 이렇게 생겨요. 그러면서 나오면서 막히는 게 나가는 게 원웨이야. 바이웨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리의 반쪽으로는 자꾸 관절액이 조금씩 나가갖고 생기다 보니까 자꾸 우리 몸에도 주사를 오늘 요만큼 놓고 그다음에 또 놓고 하면 이렇게 부풀어 올라오거든. 그런 식으로 막이 형성되는 게 이게 자꾸 우리 풍선같이 이렇게 자꾸 부풀어 올라요. 그 보통 뒤로 나오거든. 뒤쪽 안쪽으로. 그래서 그걸 보고 우리가 베이커시 낭종이라 그래요. 대부분 많아요. 관절염 있는 사람은. 근데 그 크기에 따라 달라요. 어떤 사람은 뭐 아주 콩알 만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애기 주먹 맞고 있는 사람은 딱 보면 나타나니까 미용에도 이상하고 그러면 또 그걸 빼주기도 하고 또 수술 받아서 없애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재발이 많아요. 근본적인 원인은 무릎 관절염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관절염 치료를 잘하고 수술 받으면 좋아지는 수 있지만 재발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터져요. 터져서 갑자기 다리가 부어요. MR도 찍고 그래서 저건 막이 터진 거니까 조금 있으면 다 흡수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도 지낼 수도 있습니다. 워낙 많이 나오고 유튜브에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또 그거를 가르쳐주는 사람의 주관적인 의견도 너무 많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무릎 주위의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을 열심히 하시고 무거운 거 드는 거 계단 내려갈 때 자기 체중의 3배, 4배가 걸리니까 무릎에 불편하신 분은 가급적이면 계단 내려가거나 경사진데 가지 않고 올라가는 것도 힘들어요. 이분들이 제일 조심해야 될 게 갑자기 친구 따라서 주말에 등산 갔다 내려올 때 아주 고생해요. 항상 근력 강화 훈련 열심히 하시고 자기 체력에 맞게끔 행동하시는 게 좋고요. 보행은 항상 배를 내밀고 허리를 펴고 열중셔 하는 자세로 힘껏 내리고서 하는 거가 허리에도 좋고 여기 당기지도 않고 그래서 좋아요. 그건 아닙니다. 30년 정도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수술은 항상 많이 하는 병원 또 많이 경험 있는 사람한테 가서 받으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정형외과 선생님들한테 일반화됐기 때문에 웬만히만큼은 하신 분들은 다 잘할 수 있고요. 더 잘하려면 더 많이 하신 분들, 경험이 많은 분들, 시설이 좋은 데 가서 받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네. 스스로 판단하는 건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잘못된 지식으로 또 짧은 지식으로 자기 몸을 평가하는 건 위험천만하게 짝이 없습니다. 몸이 불편하시거나 무릎만이 아니에요. 어딘지 불편하면은 우리나라 같이 좋은 의료보험이 잘 되는 나라에서는 항상 의사들한테 한번 문의를 하셔서 진찰을 받아서 치료하고 행동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오늘은 많은 어르신들이 궁금해하시는 무릎 관절 건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무릎 통증은 나이가 들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적절한 치료와 관리로 충분히 좋아질 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 내용이 무릎 통증으로 불편을 겪고 계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 주신
강남 베드로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강승백 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